너무 힘든 거예요. 가방 하나 들 힘도 없네. 그러니까 그 힘이 뭐 근육의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지금 뭔가 삶 자체가 막 다 이래. 근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죠. 현재 21살,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나마 덜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니는 대학을 그대로 다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등록금만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 같아요. 그렇다고 대학을 관두거나 휴학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해요. 어디 계세요? 21살 우리.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유아교육과. 네?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이면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과보다 나의 그 조금 선택이 좀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냥 애기 좋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음.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그냥 어머니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그냥 애기들 귀엽고 해서 그냥 간 거였는데 뭔가 막상 교육봉사 나가고 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애기들이 그렇게 막 울고 나가니까 애기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옹알이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어어어. 그런 애기들이 예뻤던 거지. 아. 그냥 말하기 전까지 애기들이 예뻤다면 아, 그러니까 막 옹알이하고 막 앵앵앵 이 애가 좋은 거지. 막 애들이 막 커가지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복권 당첨되게 돼달라. 네? 복권, 뭐라고요? 복권. 그 빠따 맞아 본 적 없죠? 지금 21살에 지금 너무 지금 그럼 복권 당첨되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집 사기.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집 사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놀러 다니기. 놀러 다니기? 어디로요? 해외. 해외 어디? 그냥 유럽 여행 다니고 싶어요. 며칠? 그것까지는. 아니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해외 어느 나라 며칠? 지금 가고 싶은 데는 방콕 한 일주일? 방콕 일주일? 네. 그러면 가요. 그냥 본인 돈으로. 제가 뭐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안 돼. 거지돼. 안 돼요. 자,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방학 되죠? 네. 그러면은 알바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야. 어디 가기 위해서요? 방콕. 방콕 가기 위해서. 3박 4일이라도. 아무 목적 없이. 아니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엄마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 뭔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에 벌리기가 좀 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그럼 지금 알바해서 한 달에 얼마 받아요? 30, 30? 35만 원? 어떤 알바 하는데요? 서빙 음식점 서빙 알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름 방학은 좀 힘들겠죠? 겨울 방학 때는 갈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겨울 방학 때 방콕을 한번 갑시다. 아니, 저랑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갑시다. 갑시다 이겁니다. 네,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방콕 3박 4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끝에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남는지. 어때요? 이 계획.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가게 된다면 우리 이따 나가면서 스태프분에게 얘기하셔가지고 연락처 주세요. 정말 가게 된다면 티켓 사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모티콘 보내드릴게요. 자꾸 뭐 받으려고 그러면 거지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해. 정말 가신다면 김창욱 쇼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 달 알바비를 여행비로 지원할게요. 방콕 가는 거 티켓 딱 찍으면 저기 PD님이 한 달
알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요. 나 진짜 나 다 기억해. 돈 관련해서는 진짜 저 등골 빼먹으려고 하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진짜 얼마야? 32만 5천 원. 5천 원 올라간다고 5천 원. 아, 32만 원까지 30만 받는데. 원에서 35만 원 받을 때도 있는데 보통 32만 5천 원 받아요. 제가 보기에 인생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35만 원 하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티켓을 사면 티켓을 사면 그때 35만 원 김창욱 TV에서 젊은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때 여행 갔다 오고 뭘 얻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뭘 얻어야 되고 이때 뭘 해야 되고 그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삶은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저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1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져서 그때는 이건 죽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왜 죽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다니까요. 아, 이혼했다고 왜 죽어요? 대학 못 나오고 이름 있는 대학 못 나왔다고 왜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냐고요. 우리는 너무 가짜 소리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사기 맞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것. 그러니 그냥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알바해서 꼭 그 돈 모아요. 왜냐하면 이때 누군가가 100% 그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바해가지고 그게 내 진짜 영혼의 골수가 되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가 사회가 우리와 함께하네. 그것도 또 좋아. 35만 원 이상은 안 돼요, 진짜. 아니 그거 진짜 힘들어, 진짜. 그러려면 여러분 티켓 더 많이 그냥 200만 원어치 사야 돼요. 나훈아 쇼처럼 진짜 안 돼. 그거. 요즘에 예전에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좀 벌어서,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되는 데는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좀 벌어서 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 보려고 합니다. 뭘로 해서 벌지는 생각해 봐야죠. 본인이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본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민주. 그러면 우리 감독님 보시고 저 감독님을 민주라고 생각해요. 민주한테, 민주가 여행을 앞둔 민주가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할 거라 믿고 성급해하지 않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해줘요. 그 이제 방콕 가서 이제 제 선물 뭐 사올지 그것도 좀 35만 원이나 줬는데. 뭐 좋아하세요? 네? 뭐 좋아하세요? 루이비통? 아, 짭은 안 돼요. 나 진짜 그런 거 짭 싫어해요, 진짜. 진퉁 좋아요, 진짜. 그래, 우리 민주 학생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인생을 살다 보니 번아웃이 와서 인생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제 나이 내년에 33살인데요. 순간 이 새끼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100% 터지시는 단어입니다. 삼재도 끝났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인생 선배님, 인생을 즐겁게 롱런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33살에, 그러니까 지금은 32살이신데 번아웃 오신 삼재 끝나신 분 어디 계셔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재 끝난 33살 최현호입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둘이에요? 올해 옛날 한국 나이로 32이고 네, 만 31살입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제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막 그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건데 언제부터 막 달리셨어요? 몇 살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26살쯤부터 이제 첫 직장 구하게 되면서 아, 작년까지 좀 막 달리다가 음, 좀 일상이 지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좀 많이 무기력해져서 아. 어떤 걸 해도 크게 즐거움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자친구 만나도요? 어, 아, 그게 음. 여자친구랑 이제 만난 지 한 100일 가까이 돼 가는데 아, 예, 그 만나기 전에는 어. 엄청 무기력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어, 여자친구 만나게 되면서 예, 정치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되게 좋은데, 느낌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무기력했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도 좀 여자친구 만날 때는 되게 행복하고 좋지만 좀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계속 암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예, 좀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해결됐다! 해결됐다! 밝게 웃는다! 아이고, 밝게 웃는다. 해결됐다. 고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해. 근데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자꾸 말하기도 참 죄송스럽고 막 그런데 저는 옷 입는 거를 되게 보통 남자보다 훨씬 좋아했던 남자인데 그래서 보통 1부, 2부 때는 옷을 갈아입어요, 당연히. 이게 서로 다른 그 횟수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지금 녹용 이거 셔츠 입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러시아 녹용이거든요. 사슴뿔 자른 거 이거 한 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서 지금 2번 다 입은 게 아니라 옷을 갖고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솔직히 막 옷 2벌 갖고 오거든요. 그럼 착 다려가지고 그럼 그것도 막 신나. 옷을 준비할 때도 신나고 여기 갖고 올 때도 신나고 갈아입으면서도 막 신나고 근데 옷을 다 갖고 왔는데도 못 입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꽤 오래됐는데 차에서 내려서 저녁에 집을 들어갈 때 가방이랑 뭘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갖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핸드폰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스레빠 신고 이렇게 그러면서 참 그게 반복되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신 분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가방 들기도 귀찮고 이거 가방 하나 들 힘도 없네. 그러니까 그 힘이 뭐 근육의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우리 남성분처럼. 네? 또 우리 남성분은 여자친구라도 있지만 전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성분은 보기만 하면 힘이 나는 그런 지금 100일 되신 여자친구가 지금 그 미소는 약간 실성한 사람 미소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막 행복하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남성분처럼 그렇게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여자친구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남자친구도 없고. 이 우울한 느낌을 봐봐요. 지금 뭔가 삶 자체가 막 다 이래. 근데 그게 우리 남성분은 좀 빨리 오셨네요. 32살에. 네. 근데 6년을 달렸으니까. 어떤 일로 막 달렸어요? 6년 동안? 주로 회사 생활을 많이 하느라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셨어요? 자동차 공조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딱 6시면 끝나요? 아니면 더 해요, 일을? 더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늦게까지? 9시 정도까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 올 시간은 아닌데 9시. 예, 계속 그렇게 좀 많이 달려오다 보니까 아. 좀
일상이 지치고 아.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아. 계속 잠만 자고 아. 주말에도 좀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상상만 하다가 계속 침대에만 뒹굴뒹굴거리고 아. 이렇게 좀 활기가 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찾아오더라고요. 여자친구하고 그러면은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는 계속 집에서 뭐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이런 걸 원치는 않을 텐데. 여자친구 만났을 때는 좀 보다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 오늘과 같은 김창호 콘서트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언제 정치 시작할 거예요? 지금 준비가 다 된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한 번 오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또 여자친구 눈치를 또 보게 되죠. 데이트할 때 계속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이런 걸 보통 젊은 여성이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왔어요. 되게 많이 억눌려 있는데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고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선생님이 그 연구하는 거 그게 처음부터 좋았어요? 아니면 지금도 좋아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그 열정이 떨어졌어요? 그 연구하는 게 막 재밌고 이런 게 어때요? 일할 때는 재미는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찾아오다 보니까 자, 32살에 계속 해봐래요. 자, 32살에 노화가 찾아왔고 예,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제 정신 상태를 좀 많이 지배하면서 이게 체력적으로 계속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되 집에 오면 좀 무기력해지는. 예. 그러면 낮에 직장에서 본인이 그 일을 좋아서든 책임감에 의해서든 아주 치약자듯이 쫙 일을 하는 거군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번아웃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냥 뭐 회사 가서 뭐 이렇게 사장님 굿모닝 점심에 뭐 먹을래요? 또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밝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막 일을 막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강사님 저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저는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그게 운명 아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손 든 사람들 표정이 이래. 진짜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번아웃 이런 거 없어. 여러분 주변인만 디전하게 생겼어요. 왜? 또 지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챙겨야 되거든. 또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이제 치약처럼 다 쌌기, 다 쓴 거야. 그걸 쫙 짜서. 그래서 선생님이 번아웃이 왔다는 것은 선생님의 6년이 진심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박수 보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사는 좋은 인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성하면 저런 웃음을 웃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감시자분도 계시고 또 그분에게 밉보여서는 안 되고 또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너무 메소드 연기 좋아요. 그리고 일단 1번 선생님의 번아웃은 6년의 진심이었다는 반증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2번 선생님은 지금 되게 우리가 젊은 나이에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이다. 왜? 이게 지금 빨리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 이렇게 사는 방향이 맞을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 옷도 뭐 입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막
다 그래. 그냥 막 이렇게 돼요. 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핸드폰 계속 보다가 떨어져서 주댕이나 까고 뭐 그냥 주댕이 깐 적 있어요? 좀 많이 맞아가지고 입술이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좀. 보통 놈이 아니네.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니까 누워서 뭐 핸드폰만 하고 싶고 또 핸드폰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계속 핸드폰 뭐 사회 이슈가 있으면 그거 보면 막 우울해지고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보진 않았거든요. 사람이 자연도 좀 보고 뭐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면 산책도 하고 뭐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냥 치약 짜듯이 너무 다 짜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충전하려고 꼽아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죠. 내가 6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앞으로도 너의 인생 6년을 그렇게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남성분은 어때요? 지난 6년 살아온 거는 우리 남성분만 정확하게 알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6년을 또 살아서 40살이 그렇게 되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40살에는 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직은 즐겁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되 조금 제 정신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잘 하는 40살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뭔가 지금 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네.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평일은 아무래도 자느라 좀 어떤 일상을 꿈꾸긴 어렵고 이제 주말에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그런 삶을 좀 변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재밌다. 이 프로 재밌네. 나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이게 지금.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자연 광경을 좀 보러 밖에 이제 뛰어 나갔어요. 그래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예, 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러닝을 통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간 이 새끼가 이거 아주 그냥 핑계가 막 이게 좀 체력이 좀 증진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또 집에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또 이게 자연의 섭리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요즘 좀 고민이 많은 찰나에 좀 선생님 찾으러 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 기술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탁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체력 이거에서 우리 올라가야 돼.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 못 올라가면 더 밀려요. 체력적으로. 왜냐면 지금 30대 초반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에너지가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보통. 뭐 피곤하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뭐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는데 또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나이야. 근데 지금 그게 빨리 왔어. 왜? 너무 6년을 세게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육도 빠지고 인체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터리가 자꾸 떨어지면서 그게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핑계를 더 많이 댈 놈이래. 핑계를 많이 댈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제가 보기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출발하면 안 돼. 여기에 뭔가 이렇게 거치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돼. 뒤에서 누가 좀 밀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혼자 하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PT를 받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PT 그 선생님들의 도움은 엄청난 기술을 알려주는 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그 선생님들의 유익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PT 선생님들이 억지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해야 돼.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서는 절대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조깅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워. 그럼 이제 봄이 되잖아요? 눈이 녹으면 미끄러워. 그 위험해. 그럼 여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워. 가을이 오면 단풍을 보러 가고 싶어. 겨울이 오면 다시 추워. 그러면 계속 핑계거리가 생겨. 희한해. 그리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못해. 이제 아이 육아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뒤로 밀려. 그러면 계속 밀려. 그러면 지금 30 초반에 이미 이 첫 밀렸다는 것은 40, 50이 되잖아요? 그 한정없이 밀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계속 그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솔직히 말하면 거의 15년에서 20년 일찍 오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추천하라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PT를 받는 거든 아니면 동호회를 하든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건 제 경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PT 받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T 받으세요. PT. 알겠습니다. 기가 많이 죽었네요. 강추. 감사합니다. 기왕 이렇게 온 거 여자친구한테 우리 오늘 데이트 이벤트니까 여자친구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합시다. 슬기야,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나자. 사랑해. 갱년기 우울증으로 놀러 왔어요.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갱년기 우울증으로 놀러 오신 분. 우리 1층에 계세요. 네. 마이크 한번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갱년기에 걸리면 놀러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놀러 오려고 우울증이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고 지금 여기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오려고 갱년기를 차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매우 조심스럽게 드는데 주변에다가 나 우울증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래 많이 친구들하고 손절하고요. 응? 손절했어요. 친구들하고 많이 손절하고요. 친구들하고 손절했어요? 네네. 손절하신 거예요? 손절을 당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했어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당했다고 하면 가장 슬픈 사실인데요. 남편 결혼하셨어요 혹시? 네. 그러면 남편분이나 가족들은 선생님이 갱년기라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갱년기 약 열심히 먹으라고. 네? 약 열심히 먹으라고. 갱년기 약 열심히 먹으라고요? 이것이 리얼한 인간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갱년기 약 열심히 먹어라. 빠지지 말고. 저는 갱년기 2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진짜 마지막 진짜 이렇게 손거리 2개 정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갱년기가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나요? 보통으로 겪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반항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사춘기를 못 하신 거예요? 네, 환경이 좀 사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러시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네네. 자라온 게 약간 비슷해요. 선생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자 그러면 일단은 전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갱년기가 길지? 이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아 나도 주변 사람한테 미안하다. 갱년기 또 하루 이틀이지 뭐 계속 갱년기다. 그럼 주변 사람들도 아니 엄마 뭐 갱년기를 뭐 몇 년을 해. 유달리 뭘 너무 심해.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래 저 말이 맞지. 내가 무슨 대단한 세상에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오래 이걸 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민폐 끼치고 이런 말하는 것도 싫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그래도 힘내. 40년 해도 난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정말 엄마 대학도 4년이면 졸업이야. 의대 다녀? 인턴 레지던트 다 하시네 정말. 이런 직간접적인 분위기와 언어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갱년기가 더 길어져, 더 깊어져, 더 도망가 버려 어디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들은 아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 그냥 내가 뭐 좀 없어지는 게 뭐 사람들을 그래도 다 잘 살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건 선생님이 갱년기 우울증이 4년째인데 선생님이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왔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사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병천순대 식당에서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고요. 에세이고 압축된 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선생님을 움직여서 여기에 오게 한 것은 김창옥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밧줄을 잘 타시고 가시다 보면 갱년기가 끝이 아니라 갱년기 지나 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없이 그동안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이걸 내가 어느 게 좋은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샤넬은 좋아해요? 샤넬?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샤넬? 네. 에르메스는요? 에르메스에서 흔들리시네요. 샤넬 좋아해요 했더니 안 좋아해요 했더니 에르메스 좋아해요? 아니 그런 명품은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요. 명품 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네네. 남편하고 같이요 아니면 혼자요? 혼자 가야겠죠? 결국은 문제의 그분은 알겠습니다. 진짜 명품은 샤넬이나 에르메스가 아니라 내가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고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고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그게 나의 명품이래요. 그냥 뭐 가방이야. 여러분 종량제 봉투에 에르메스라고 쓰세요 그냥. 샤넬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유성 매직으로 30L 50L 100L은 백팩. 잘 지나가시길 진심으로 빌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